하얀 병원 복도, 정막 속에서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린다. 93세 노인 여성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는다. 가느다란 손가락은 심하게 떨리고 손등의 푸른 핏줄이 긴 세월을 말해준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 앉아있던 70세 노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맞닿는다. 마치 65년의 시간이 멈춘 듯 병실 안공기가 얼어붙는다. 순이마. 노모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겨우 흘러나온다. 내 딸 순이마. 순덕의 눈가가 떨리더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눈물 속에서 그녀의 가슴 한편에 묻혀있던 이름이 되살아난다. 65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순임. 옆에 서 있던 의사가 두꺼운 봉투를 조심스레 건넨다. 봉투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다. DNA 검사 결과 99.99% 모녀관계 확정. 그러나 이미 이들에게 과학은 필요하지 않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진리만이 남아있을 뿐.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재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답은 65년 전 한 어린 소녀가 사라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8년 춘천의 작은 마을.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5살 소녀 순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장터로 향했다. 오늘은 집에서 기르던 달걀을 팔러 가는 날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길, 행상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소달구지의 바퀴 소리가 한데 섞여 혼잡했다. 잠시 어머니가 흥정에 정신이 팔린 사이 순임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장터에 메아리쳤다. 사람들 사이에 휩쓸린 아이는 금세 어머니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순임아, 순임아. 어머니의 절규가 시장 하늘을 갈랐다. 그러나 군중은 무심했고 시장의 소음은 아이의 울음을 삼켜버렸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삶은 끝없는 기다림이 되었다. 경찰서를 드나들며 실종 신고를 했지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는 건 바늘구멍에 실 꿰기보다 어려웠다.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잊으려 했고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우리 순이미는 살아있어.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어머니는 65년을 버텼다. 2023년 서울의 한 낡은 골목길. 70세 김순덕은 작은 돗자리를 펼치고 나무를 늘어놓았다. 깻잎, 시금치, 미나리. 햇볕에 바랜 손바닥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세월에 눌린 듯 구부정했다. 시금치 한 단 1,000원. 싱싱한 나물 있어요. 힘겹게 외치는 목소리에는 생활의 고단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는 손님은 드물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벌이는 고작 10,000원 남짓. 그래도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으니까. 그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다. 하지만 이미 몇 년째 연락이 끊겼다. 사업 실패로 가정을 돌보지 못한 큰아들은 소식조차 없고 지방에 사는 작은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다. 딸은 시집간 뒤로 발길이 뚝 끊겼다. 명절에도 오지 않은 지 벌써 몇 해째다. 밤이면 순덕은 불 꺼진 원룸에서 홀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가끔씩 꿈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부드럽게 부르는 노래. 그러나 눈을 뜨면 텅 빈 방과 차가운 라면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그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순덕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서울의 골목길. 한낮인데도 손님이 뜸한 날이었다. 돗자리에 앉아있던 순덕은 무료함을 달래려는 듯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것은 오래전부터 알던 자장가였다. 언제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기억조차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가슴 깊숙이 남아있던 선율. 달빛 내려 우리 아가 눈 감네. 바람 따라 꽃잎처럼 잠이 드네. 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나직한 그 가락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 순간 지나가던 한 여인이 걸음을 멈췄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그녀의 이름은 김미경. 올해 65살이었다. 미경은 귀를 의심했다. 그 노래는 어머니가 언니 수님에게만 불러주던 특별한 자장가였다. 자신도 어린 시절 옆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멜로디. 그런데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노파의 입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죄송한데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방금 부르신 그 노래가. 순덕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마치 오래전에 스쳐간 사람 같았다. 이 노래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건데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경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의 시선이 순덕의 목으로 향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순덕의 목에는 오래된 십자가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은은하게 빛바래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것은 65년 전 언니 수님이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혹시 그 목걸이는 언제부터 하고 계셨나요? 미경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순덕은 펜던트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기억하기론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준 건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65년을 찾아 헤맨 언니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고 기억은 흐릿해져 있었다.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장 한복판,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흥정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주위만은 정적이 감돌았다. 순덕은 알 수 없는 친근함에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처음 뵙는 분인데 어쩐지 낯설지가 않아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다. 마치 운명이 장난처럼 두 사람을 다시 마주 서게 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미경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나물장수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낡은 십자가 목걸이, 오래전 언니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65년이 지났잖아. 남편 역시 고개를 저었다. 여보,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냥 우연이겠지.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단단했다. 혹시나 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어제와 다르지 않게 순덕은 돗자리 위에 나무를 늘어놓고 앉아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은 어딘가 맑았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순덕이 먼저 미소를 지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셔서 오신 거죠? 미경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머니 혹시 어릴 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순덕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제 이름은 김순덕이지만 가끔 꿈에서 다른 이름이 들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저를 순이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그런데 그게 제 이름인지는 모르겠네요. 순임. 그 이름이 미경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어릴 적 매일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경은 더 다그쳤다. 혹시 어릴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순덕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이 많이 흐릿해요. 다만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지냈던 건 확실해요. 그곳에서 원장님이 저를 순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고아원. 그 한마디에 미경의 손이 떨렸다. 1950년대 유괴된 아이들 중 상당수가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름이 바뀌고 과거가 지워진 채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들. 할머니. 미경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에 이 여인이 정말 언니일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순덕은 그런 미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랑 무슨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미경은 대답 대신 눈물을 삼켰다. 확신과 의심 사이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미경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언니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수화기 너머에서 노모의 숨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65년 동안 희망을 놓지 않았던 마음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순덕은 미경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DNA 검사를 위해 피를 뽑고 간단한 서류에 서명을 했다. 순덕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미경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평범한 나물장수예요. 가족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언니일 수 있다는 건가요?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우리 어머니가 65년을 기다리셨어요. 언니를 순임 언니를요. 순덕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미경이 보여준 가족사진 속 얼굴이 떠올랐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따뜻한 눈빛의 93세 노모. 사진을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일주일 후 병원 진료실. 하얀 봉투가 책상 위에 올려졌다. 의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두 분은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93세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열렸다. 내 딸내 순이마.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병실안은 65년의 눈물로 가득 찼다. 과학이 증명한 기적. 그러나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흘러 재회한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노모는 세상을 떠나며 뜻밖의 큰 유산을 남겼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집과 땅, 그리고 적지 않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둔 것이었다. 그 소식은 순덕의 자식들에게도 전해졌다. 몇 년간 연락조차 끊었던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가장 먼저 나타난 이는 큰아들이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뒤이어 딸과 작은아들도 찾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외면했던 세월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눈물로 쏟아졌다. 순덕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라면 하나를 홀로 끓여 먹던 쓸쓸한 밤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눈앞에서 울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결국 입을 열었다. 그래, 늦었지만 다시 가족으로 살아보자꾸나. 순덕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가족을 품기로 했다. 햇살이 비치는 병실, 세 세대의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손을 잡았다. 93세 노모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달이었다. 65년을 기다린 재회는 결국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순덕의 눈에서는 더 이상 외로움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65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은 결국 다시 이어졌습니다. 세월은 가족을 멀어지게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만나게도 합니다. 남은 건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족의 이름은 결국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